1654년 영국 셰락 함대의 사령관 윌리엄 키드는 무굴 제국의 선박을 습격해 화물 71만 파운드를 노획합니다. 당시 영국의 적국인 프랑스의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을 약탈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그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굴 제국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영국 정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키드는 추악하고 잔악무도한 해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됩니다. 결국 1701년 해적행위를 했다는 명목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밧줄로 결박당한 채 교수형에 처하게 된 윌리엄 키드. 그는 체포되기 전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고 세계 여러 곳에 막대한 금화를 파묻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그 보물에 대한 소문은 우리나라에까지 미쳐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근처에 자신의 보물을 파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남쪽에 위치한 오크섬, 극악무도한 해적 캡틴 키드의 보물에 대한 소문은 이곳까지 전해집니다. 1795년 16살의 소년 맥기니스와 2명의 친구들은 이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다름없이 보물을 찾아 섬을 마구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들은 아주 수상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누군가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구덩이였습니다. 이 구덩이가 바로 전설의 보물이 묻힌 곳이라 확신한 소년들은 그곳을 마구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m쯤 파내려가니 떡갈나무로 만든 평평한 판이 있었고, 이것을 제거하고 3m를 더 파고 들어가니 또 같은 판자가 바닥을 막고 있었습니다. 9m까지 파내려간 소년들은 다시 구덩이를 막고 있는 판자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은 파내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소년들은 아쉽게도 훗날을 도모하며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00년 오크섬의 보물이 실존한다는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을 들은 시미언 린즈라는 사업가가 이 구덩이를 파헤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며 이 보물탐험대의 모습이 빠른 속도로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어엿한 청년이 된 최초의 발견자 맥기니스와 두 친구들도 함께 말이죠. 이 탐험대의 이름은 디 온슬로우 컴퍼니라 명명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굴착에 착수하게 된 탐험대, 그들은 보물에 대한 열망 하나로 땅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떡갈나무로 이루어진 평평한 대가 구덩이에 3m 간격으로 여러 겹 박혀 있었고, 더 파내려가자 석탄과 퍼티, 심지어는 코코넛으로 만들어진 섬유들도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오크섬을 비롯해 근방 2400km에는 코코넛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대기후가 아닌 캐나다에 코코넛 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랄 수 없었고, 심지어 이 코코넛 섬유는 탄소연대 측정 결과 아주 오래전의 것이라 밝혀졌다고 하니 멀리서 이 섬을 찾아온 누군가가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물이 있다고 확신에 찬 탐험대는 무엇에도 아랑곳않고 아래의 장애물들을 뚫어나갑니다. 27m가량 파내려간 그들은 결국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생전 처음 보는 신비한 글자가 새겨진 석판이었습니다. 훗날 이 신비한 글자는 캐나다 다루지 대학의 언어학자 제임스 교수가 해석하게 되는데, 그 뜻은 바로 200만 파운드가 40피트 아래에 묻혀있다, 12m 아래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뜻이었죠. 여담으로 최근 이 석판이 오크섬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발굴단은 신비한 석판을 발견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굴착을 재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굴착 이래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 난관은 바로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내려간 지점까지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일정 지점을 넘자 바닷물이 마구 들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발굴단은 구덩이 바로 옆에 다른 갱도를 파내려 가기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수정한 계획을 통해 진행한 발굴은 목표 지점 50cm 앞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갑자기 터널의 벽으로부터 다시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슬로우 컴퍼니는 차오르는 물을 이겨내지 못해 발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 트루로 컴퍼니라는 회사가 발굴을 이어봤습니다. 석탄 채굴 현장에서나 쓰이는 거대한 드릴까지 동원해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대에 힘입어 이때까지의 발굴을 통틀어 최초로 금속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루로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40년 전 최대의 난관이었던 물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구덩이로 마구 흘러들어오는 물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구덩이 근방을 수색하고 바닷물 유입 구멍을 찾아내기 위해
해변을 파헤쳐본 발굴단. 그곳에는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5개의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몹시 이상하게 여겼던 발굴단은 그 부분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시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파내려간 구덩이 27m 지점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이는 수압 밸브를 발견하게 되고 도저히 이 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트루로 컴퍼니도 발굴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오크섬 협회, 오크섬 보물회사, 심지어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회원으로 소속된 올드골드 회수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굴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배수시설과 수압 밸브 등 아주 정교한 토목 기술을 요하는 시설에 여러 가지의 장치들로 탐사대를 방해하는 이 보물 구덩이는 이 섬에 분명히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히스토리 채널에서 오크섬을 인수한 락이나 형제의 발굴 작업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보물의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담으로 발굴 작업이 시작되고 이 형제들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산이 최소 5배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하는데요. 발굴 작업을 촬영함으로 얻는 부수적인 수입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찾고 있는 이 구덩이는 섬 주민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민들과 락이나 형제에게는 구덩이 자체로도 정말 보물 같은 존재이긴 하네요. 이상 소름돋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